예, 두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5선을 지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또 새롭게 도전할 예정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교통정리에 구심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수미 대변인님도 계속 같이 하고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단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정청래 당대표 만나서 출마 의지를 밝혔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네. 송영길 대표하고도 통화한 내용도 밝혀지고 있고 지금 SNS에 글도 올렸거든요. 인천 계양을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돼지와 열매 비유를 하셨던데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에는 개항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김남준 대변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김남국 대변인도 이제 당의 대변인으로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과 청의 이제 소통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지금 김남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돼지라는 송영길, 그다음에 열매라는 본인이라는 거는 송영길이라는 돼지 땅이 있었으니 내가 열매가 돼서 하나의 결실로 이제 되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그러니까 권력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거는 항상 공천을 줄 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국민입니다. 민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계양 주민들이 봤을 때 송영길과 김남준 대변인 중에서 누가 계양에게 더 적합한 사람인지, 이거 누가 대한민국의 이익에 실제로 부합할지 이 모든 잣대를 다 두고서 당에서는 이제 공천을 할 걸로 보여서 앞으로의 이 두 분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 전셋집을 구했다. 그리고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약간 지지 않는 모습. SNS까지 이제 오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송영길이라는 돼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뭐 꽃, 본인은 이제 열매가 되겠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전셋집을 구한 게 아니라 원래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 송영길 그래요? 전 대표가. 그래서 그 아파트 이름을 영남 아파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송영길의 영, 그다음에 그 사모님이시죠. 남영신 여사님의 남 이래가지고 영남 아파트라고 불리는 본인 살던 그 아파트에 그대로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했던 그 보금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그곳에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고 의원이 또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한 오해를 일으키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잠깐 하셨다가 지금 다시 돌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저는 그 송영길 대표와 김남준 대변인을 이렇게 계양을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그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전 그 두 분이 얼마 전에도 만나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뭐 이걸 자꾸 대결 구도로 뭐 송영길이 약간 아니면 부추기죠? 김남준이 부추기면서 이거를 이제 특히나 예. 뭐 야당 쪽이나 예.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님은 일단 복단 신청을 한 상태고 지금 처리는 지금 물리적인 처리 기간이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시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과정이고 본인이 살던 지역 그냥 이웃들과 계속 친구들이 거기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라 거기 때문에 괜한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SNS에서도 보면은 뭐 대지 없이 땅이 어떻게 열리겠냐, 땅 없이 열린 열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요. 결국 이제 열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어허. 땅을 가꾸고 뭐 작물을 심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제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이 계양을에서 활동을 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알듯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선을 했기 때문에 네. 각각의 또 그 지역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이 아까 약간 부추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김남중 전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을 5개월만 보자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꾸짖었다. 이거는 그럼 사실이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준비하면서 송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네. 이거 사실 맞냐고. 잘 모르겠는데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송영길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출처,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라고 얘기하실 성격이고 뭔가 숨기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라고 답변하셨다는 거는 저는 이건 보수 언론에서 민주당 자체의 진보 자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송영길 대표가 그렇지. 전 대표가 할 이유가 이유도 없잖아요. 없고, 예. 본인의 원래 지역구였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뭐하러 김남준 대변인을 꾸짖고 그렇습니까? 그냥 본인이 주인이니까 돌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출처가 보수 언론이라는 걸 보고 역시 이제 분열을 자꾸 조장해서 민주당 내부의 싸움을 이제 팝콘을 먹으면서 구경하려는 보수 언론의 저는 음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지금 5선 지금 중진 중에 중진급 민주당에서도 큰 어른인데 그런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는 김남준 전 대변인과 뭐 이게 지역구를 두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네. 정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어떤 뭐 평론가가 그 말했다고 하는데요. 예. 전혀 사실관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김남준 대변인이 송 대표님한테 먼저 연락해서 만나 뵙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두 분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인사를 드리기 네, 네, 위해서. 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잖아요. 네, 냈어요. 요거 그러면은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송영길 대표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렇죠. 보통은 이제 시당에다 내면 시당에서 처리를 하는데 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서 좀 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당이 처리가 된 이후에야 어디 출마할지 여부를 뭐 당내에서 결정을 하던 양측이 결정을 하던 뭐 이렇게 될 텐데 일단은 아무튼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인천 계양을 연고만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영길 전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 관전 포인트예요. 인천 계양을이 보궐선거가 이번에 한 10군데에서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제 공천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하나입니다. 계양을에 주민이 원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공천을 주는 게 이제 계양뿐만 아니라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 그다음 민주당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철저하게 그걸 계산해서 점수표를 환산을 해서 할 거고요. 아무래도 김남준 대변인이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는 정치 신인으로서 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만약 계양을을 못 줄 거면 다른 곳이라도 줘라. 라는 그런 게 만약 송영길 대표에게 줄 거면 나 다른 곳이라도 좀 줘라는 그런 카드를 좀 만들기 위해서 계양을 카드를 세게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신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하나 루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송영길 대표는 이력이라는 정치 5선이고 당의 중진이라는 이력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고 김남준 대변인은 어떤 확장성 젊은 그런 이미지 자체가 당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 두 개로 하나를 버리지 않고 이 두 개 카드를 어떻게 쓸 건가 분명히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낼 후보가 없어서 찾는 것보다는 둘 다 너무 괜찮아. 그러면은 고민하는 게 훨씬 나은 상황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선거는 지선이든 아니면 보궐이든
명심이 중요하다라고도 귀결될 수 있는데 명심하면 또 김남준 전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공천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 해야 된다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네. 결국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옛날부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결국 이런 뭐 출마든 선거든 뭐 누구나 출마할 자유는 있으니까 한 수는 있는데 결국 선택은 누가 하냐? 주민들이 하고 우리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을 믿고 있고 명심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 마음속에도 명심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일단은 제가 이제 들은 걸로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명심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약간 선거에 좀 이제 명심의 뜻을 따른다. 뭐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명심이 뭔가가 제일 이제 관심사 아닙니까? 명심이 송영길 전 대표의 길목에 어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주느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냥 평론가적 입장에서.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결국엔 개항을 주민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명심이 아닙니다. 당의 기준은 명심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개항을 주민들이 어떠한 지도자를 원하냐. 김남준 대변인을 원하면 당연히 김남준 대변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를 원하면 송영길 대표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이 아니라 민심이 바로 당의 바로미터다라고 그냥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행히 두 분 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에선 철저하게 뭐 여론조사라던가 그 지역 그리고 인천 그런 것들을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당의 이익이 되는지 어떤 민심이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하는지를 바로미터로 해서 선택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내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공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론조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후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를 기본적으로 띄우죠.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지역 수용성을 굉장히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번 보궐은 아무튼 전략공천이죠. 그러면 네.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둘 중에 누구를 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 두 분이 서로 이제 노선 정리를 하고서 할 수도 그다음에 있죠. 당이랑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두 분이서 알아서 이제 노선 정리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항상 정치는 명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 누구에게 줘야긴 했을 때는 민심, 그 지역의 민심이 누구를 지도자로 원하냐, 그거를 예. 이제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꼭 원내로 진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중진급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아요, 길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인천에 지금 계양을뿐만이 아니라 연수갑에도 빈자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렇죠? 보궐이 다시 거기서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뭐 마치 조립식 맞추듯이 여기가 비니까 여기 누가 가고 이런 건 사실 그 살고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시민분들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를 저는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국은 주민분들, 시민분들께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님 워낙 경험치도 많으시고 뭐 당대표도 하셨고 그쵸. 해서 예. 굉장히 큰 인물이시잖아요. 큰 인물이시니까 여러 생각과 고민 지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확한 건 그겁니다. 송 대표님이 얘기하신 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저기는 희생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방법이 원내로 진입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원 사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많은 곳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두 분 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굵직한 당직을 맡고 계셔서 제가 우문을 내리면 이제 현답을 주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이야기 중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답변이 힘드시겠지만. 아니 뭐 당권이야 뭐 누구든 선거에 네. 자유는 있죠. 뭐 저도 나갈 수 있어요. 예, 예.
저도 나갈 수 있어요. 저도 나갈 수 그건 있어요. 아니고.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저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라고 전 보고요. 그만큼 송 대표님이 체급이 있으시니까 당 대표도 하셨고 하다 보니까 뭐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 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송 대표님이 그 정도로 이렇게 큰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증빙을 한 것이죠. 아, 워낙 큰 정치인이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송영길 정청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민생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때 우리 당원 동지들이 아니면은 국민들이 어떠한 당대표를 그 당시에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지금 이거를 미리 프레임 싸움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의 분열은 보수가 가장 원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기준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 당의 외연을 확장하느냐, 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계속 이끌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지금 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느냐, 민생 개혁, 그다음에 민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당의 리더를 뽑는 건 결국 당원이고 이제 국민들이다. 그래서 그때 8월 시점에 누가 적합한 지도자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고 그 당시에 가야만 알 수 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문의 현답을 주시는 두 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끝잔 토론 이어갑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